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식입니다. 자, 의사표시를 했을 때 도대체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이런 뜻입니다. 문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도달주의. 외적으로 발생주의가 적용됩니다. 의사표시를 발신할 때, 보낼 때 의사표시가 발생한다. 표백주의도 있는데 표백주의는 발신하기 아니라 내가 말만 하면서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 대표적인 게 유언입니다. 표백주의. 네, 표백주의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이 발신주의는 일법상 딱 6가지밖에 안 정해졌어요. 뭐라 했죠? 6개? 채연이, 사격, 문제. 가수 채연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여기까지는 지금 채권 파트니까 놔두고 요 4개는 내가 설명을 합니다. 자, 사원총회의 소집입니다. 사원총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편지 봉투에 딱 발신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격은 격지자 간의 승낙입니다. 광주 사람과 서울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너 살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알았어 하고 편지 봉투를 보내서 승낙을 보낸 겁니다. 그럼 아직 나 승낙의 통지가 나한테 도착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아직. 그래서 발신했으니까 보냈으니까 그 상대방이 발신할 때 승낙의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명예에게 체결된 거죠? 격지자 간에. 그러면 내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전화로 서울 사람 전화해서 너 살래? 이렇게 그 사람이 알았어. 그러면 격지간이 아니에요. 격지간이 아닙니다. 격지간은 시간상을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시간상의 의미입니다. 격지가 떨어지냐 아니냐 그 격지가 시간적으로 떨어지냐 공간적으로 떨어졌단 말 아니고 공간적으로 서울하고 광주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로 화상 채팅하면 격지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셨죠? 그런 격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의 승낙만 청약이고 승낙했을 때만 발신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자, 이 무자는 무권대리입니다. 아직 그냥 그 무권대리를 안 배우신 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하는 게 무권대리입니다. 아버지 것을 아들이 꽃불채를 아버지 허락 없이 비형한테 팔았어요. 응? 하나에 막 1000만원짜리 이거를 있잖아. 일본부터 몇 번까지 그 1000만원짜리를 팔으니까 병이 좀 불안해 얘기가 생긴 것이 앳대고 그래서 이 형한테 물어본 거예요. 봐봐 너 진짜 그거 팔라고 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을 때 무권 대리인에 한 상대방이 최고권에서 얘가 뭐래요? 확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형만 이 새끼 지 마음대로 판 거야. 안 팔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 비싸게 팔았네? 알았어? 승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 확답 추인하거나 거절할 때 이 확답을 할 때 추인한 거나 거절하면 그때 얘한테 도달하기 전에 발신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뜻입니다. 다시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무권 대리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최고에 했을 때 확답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진짜 팔래? 진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최고권에 대한 본인의 확답. 그 확답은 두 가지, 확답할 때 3가지 나오는데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고요. 알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안 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확답할 때 추인과 그거를 알아서 한 것이 팔래 말이 추인이고 안 팔래 하는 게 거절이고 아무 말 안 하면 거절로 봅니다. 그걸 확답할 때 얘한테 도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도 하십시오. 할 거니까 본적에서. 자, 이 책자는 제한물권자입니다. 미성년자가 팔았을 때 그 상대방이 부모한테
여 진짜 빨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본인이 부모가 확답할 거 아니에요? 그 확답이 발신할 때 이루어진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답이 알게 돼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문제 책에서는 도달이에요. 자, 도달이 어느 정도까지 와야 도달이냐 이런 뜻입니다. 내 지배 하에 있으면 도달입니다. 꼭 내가 이걸 봐가지고 편지 봉투를 뜯어서 내가 그거를 다 읽고 깨달아야 내가 도달이냐 그건 아니고 내 통상점 사회 통념상 도달할 내 지배하에 있으면 도달을 보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우편을 보냈어요. 보통 우편으로. 보통 우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네? 그럼 도달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우편은. 안 받았다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발신자가. 발신자가 도달하거나 불도달하거나 연착한 책임 누구한테 있냐? 발신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보통이라 붙이면 뭐예요? 3일 이상이면 어쨌든 숨어서 입증해야 되니까 사진 찍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으로 안 붙이고 뭘로 붙여요? 등기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상 공포도 다 등기라는 겁니다. 등기를 보내거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등기를 보내거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도달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도달이 하려면 다 등기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발신했는데 거기에 있는 가정부가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얼른 달려가서 가정부 받은 걸 내가 다시 뺏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이걸? 도달 모르죠? 그럼 이게 도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당연히 도달 안 해요. 그런 뜻입니다. 도달이 아니냐 이런 거. 어쩔 때 도달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봐 보세요. 여기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남긴다겠죠. 자, 의사표시를 날립니다. 자, 발신했어요. 근데 발신했는데 갑이 사망하거나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발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다시 갑이 의사표시를 해서 발신했습니다. 발신했는데 발신하는 관이 아직 도달 전이에요. 발신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거나 갑이 제한 능력자, 뭐랬어? 미성년, 피성년이나 비한유 후견이 된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 요 발신하는데 쭉 날라오는 것에 효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 말이에요. 효력에 안 미친다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유사표시가 날라가요. 사망하더라도. 자, 그래야 소장하고 딱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달이 발생해요. 그럼 얘가 뭐 총량 있으면 이거 뭐 상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속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달했으면 도달 효과가 발생하겠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 보면 도달하기 전에 을한테 도달하기 전에 을이 사망해버렸어요. 또는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된 겁니다. 똑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도달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없습니다. 뭐 아셨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얘가 의사표를 날렸는데 얘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되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재형이 될 경우에 도달하더라도 도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이 이 도달을 안 경우에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 아셨죠? 얘가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령 제한능자 됐을 때 그 법정 대리인 후견이 두 도달 났을 때는 도달의 효력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막 날아가다 쏜 사람이 꼬꼬닥 그렇게 계속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맞기 전에 꼬꼬닥 했으면 맞아도 효력이 없잖아요. 맞은 사람 죽었는데 화살을 쏴도 맞아도 이미 죽었는데 뭐 효력이 있겠어요? 싼 사람은 죽어도 사망하더라도 계속 화살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맞기 전에 내가 죽었어요. 맞아도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맞은 걸 아는 것을 부모가 알았어요. 생길나요 안 나요?
나요. 이게 도달 효과가 나타나니까 원소를 갚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뭐뭐 아셨죠?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63페이지 보십시오. 63페이지에 도달주의 원칙을 봅니다. 민법은 우리 민법 도달 원칙이니까. 111조에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재앙자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살은 계속 날아가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도달의 의미 보시면 기억번. 우편물이 우편에 투입되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교배된 경우 도달로 봅니다. 우편물을 상대방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에 도달에 한 집에 거주한 통지인이 발송한 놈이 그 우편물을 바로 가져간 경우 집주인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달을 보지 않는다. 디귿번. 조심해야 할 것은 디귿번 리을번이 주시는데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수신이 기재가 잘못되어 상대방은 서신을 계보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도달 안 했겠죠. 수신이 잘못된데 음만 들어왔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달을 안 보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거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조심해야 돼요.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에서 만약에 불법 전입신고는 우리는 뭐예요? 공직자 할 때 불법 전입신고했다고 추궁하잖아요. 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건 도달로 볼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 상식에. 그렇잖아요. 전입신고하면 거기에 과태료 나옵니다. 과태료 나와요. 그래서 통장이 항상 통장이 확인하는 겁니다.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임대차 배우면 반드시 전입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그게 도달로 볼 수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도달로 안 본다. 우리 상식에 약간 벗어나니까 조심하셔라.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은 정당한 사람에서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당연히 도달로 보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이해되지만 자, 전입신고는 좀 조심하실 것. 자, 등기 입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편은 안 되고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 우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도달로 봅니다. 도달의 효과, 구속효과, 불착, 연착의 불이익은 등 표의자한테 있고 발신의 사정 변경. 자, 아까 발신의 사정 변경 있죠? 표의자 의표를 발송하는 사망하는 재앙되어도 의사표 제한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표시도 그러한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도달하면 효력이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받는 입장에서는 이미 사망하거나 제한이 되면 도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임의규정, 자, 특약으로 의사표시 효력표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발신주 외에 아까 말하는 무하고 격이 써있고 나머지는 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체현, 사격, 무죄 써놓으십시오. 체현이 사격이 무죄, 제일 짱이다. 무협지 이런 분들 알 거예요, 무죄. 무신, 무신. 무협지. 여자분들은 모일 것이고. 텔레비보면 뭐 천추 무죄 막 이런 나오잖아요. 황제할 때 제자고요. 무자가 무인할 때 무자입니다. 무술의 왕이다 이게. 그래서 채연이가 사격 무죄 이렇게 오시면 될 것이고. 재앙예자의 의사표시, 자 소령능력. 자 112조만 읽고 넘어가려합니다. 의사표시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는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도달하지 않는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정되는 의사표시에 도달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는 아니다. 복수로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화살 맞아갖고는 뭐예요? 화살로 맞았고는 효력이 발생 안 한다. 이미 사망했으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 승길하죠? 복수로 간다. 맞은 걸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달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을 지금 법률정원에 120을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말인지. 자, 공시송달. 이건 별로 올해 아니 작년에 이게 시험이 나왔던가? 시험이 안 나왔던 것도 있겠네. 자, 공시송달은 여러분 신고시험 많이 됩니다. 간단해요, 공시송달. 자, 공시송달은 두 가지 요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주소를, 소재를 모르는 경우. 그럴 때 공시송달을 하는 겁니다. 공시송달을 할 표의자가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야 돼요. 그러면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그럼 공시는 뭐냐? 간보에 기재하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간보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행은 간보에 기재합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국내는 2주에, 국외는 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냥 간보에 딱 기재하는 거예요. 얼마 돈 갚아라 하든가, 돈 내놔라 하든가. 상대방이 모르니까 주소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효력이 그 사람은 도달 안 했잖아요. 근데 2주 후에 거의 도달한 걸로 봐온다는 뜻입니다. 공소원장이.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소재를 알거나 상대방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공소했다. 그럼 공소를 발생해요 안 해요? 그럼 안 답니다. 요건이 두 개잖아요. 만약에 피의자가 과실이 있어요. 그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요건이 이거라니까요. 두 가지 요건. 근데 상대방을 내가 알고 있어. 그 상대방 어디 살지도 알아. 근데 불구하고 공시송달 해. 그럼 공시송달 발생하냐? 안 합니다. 요건이 두 개니까.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상대방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간보에 기재하면 2주 후, 국외는 2개월 후에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어요? 뭐 말인지? 오늘 끝입니다. 그래서 넘기십시오.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그 두 개가 엔드 요건인가요? 네, 엔드입니다. 엔드입니다. 두 가지 더 만족해야 돼요. 된다고 시계는 못하거나 뭐지? 잠깐만요. 아, 그러네. 또는이네. 아, 또는인갑네요. 표의자의 가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지를 알포하는 경우에는 그래 또는이네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네. 잘못했네. 네, 또는입니다. 수정. 엔드도 아니고요. 또는입니다. 내가 과실이 없거나 또는 상대방이 표시하거나. 과실이 없이. 조문이니까 조문도 따라가야죠. 아, 이것은 과실 없이, 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그게 엔드예요, 엔드. 과실 따로, 상대방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 없이 상대방을 알거나, 이렇게 가실 없이 상대방을 몰라야 되고, 가실 없이 소재를 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니까, 내 말이. 그 말 뜻이요. 그 말 뜻이, 과실 없어요. 과실이 없어. 근데 상대방을 알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과실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몰라도 되고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말 뜻이 요거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가실 없이 모르거나 가실 없이 파를 보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엔딩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셨죠? 그 다음, 자, 대리합니다.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 대리인은 뭔지 아시죠? 굳이 대리인 안 합니다. 자, 대리인은 정의를 넣습니다.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정의를 외우셔야 돼. 근데 막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대리인이 뭔지 아시니까. 말 표현을,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누가? 대리인이 자신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받는 제도. 대리권은 그러한 자격 또는 그러한 법률상의 자격 권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요? 본인의 이름으로. 영업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는 본인이라고 부르고 또는 대리인은 또 자기라고 부르고 이러거든요. 자기계약, 본인계약 이러거든요. 자, 대리인이 웃기잖아요. 자기가 본인 안 했더니나.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법률행위는 누가 이렇게 얘가 하잖아요. 함으로써 효과는 누구한테 받는다? 이게 대리 제도이고 그러한 권한, 법률상의 권한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부릅니다. 권리가 아니고 이건 권한이에요. 이게 되시죠? 뭐 말하는지 그 말 뜻이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말이 다 나오니까 누가 해요? 얘가 하니까 부사표시 흠결 한계로 누굴 판단해? 얘가 앞으로 판단하겠죠.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효과는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그럼 본인한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해요.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뭐랄까요? 대리권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리인과 이 상대방의 법률행위 할 때는 대리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유효한 대리행위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 하겠죠. 법률행위를. 네. 유효한 대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효해야 되고 만약에 유효한이고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이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대리제도 자체가 적용 안 됩니다. 대리행위, 대리라고 했잖아요. 대리행위가 아니면 이건 대리권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말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어야 되고 대리행위는 반드시 대리행위야지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리행위에서 뭘 한다? 집을 팔아라는데 본인이 집을 팔아라는 아니 뭐예요? 임대차를 하라 했는데 지금 매매를 해버렸어요.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했냐? 그냥 대리인의 이름으로 매매를 했으면 대리인이 되는데 시 앞으로 등기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럼 대리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대리권이 대리 제도가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줬는데 강행법규 위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대리권 전혀 적용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단어가 유효한 대리라는 게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 책 편집해야 되나? 책 편대로 책 뭐처럼 뭐 나온다니? 책 편을 걸려. 대리권에 발생.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면 놔두시고. 자, 첫 번째,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대리권이 언제 발생하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또는 대리권이 전부, 대리권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되겠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뜻이고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한 아버지 거 골프채 그냥 대리권 없이 팔아먹은 거 무권대리입니다. 얘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냐? 그럼 대리권이 발생과 전부거든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 대리권이 만약 있냐 없냐? 만약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권대리가 나오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배웁니다. 협의와 표현대리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을 배웁니다. 대리권이 어디까지 범위를 줄 것이냐, 어떻게 제한을 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동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리권을 언제 소멸할 것이냐, 대리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대리행위에서는 첫 번째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갑의 대리인이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발생하겠잖아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하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도 대리인을 또 선임할 수 있냐 문제가 발생해요. 복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책이 이렇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그러면 요 파트가 지금 대리권 전반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어떻게 하는지? 자,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대리권이 언제 발생하냐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수권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권이라고 이런 뜻이야. 대리권을 내가 주는 거예요. 수권행위. 행위인데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여기서는 뭐예요? 임의대리를 말한 거예요. 법정 대리는 법에 딱 규율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요건은 법정 대리와 임의대리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없으면 만약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무권 대리가 되겠죠. 자, 범위는 어떻게 하시냐? 범위는 법률 규정대로 내가 만약에 매매하라고 했으면 매매한 범위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이 정해있으니까 그 규정 내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수권은 내가 주잖아요. 너 집 팔아 와. 너 집 사와. 너 임대해 와. 라고 내가 대리인을 내가 선임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선임한 그 법률 행위 내에서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정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 만약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리권을 줄 때 어떤 제한이 있냐. 무조건 다 돼야 되냐. 자 봐봐요. 이분이 매도인 이게 매수인. 매도인의 대리인은 매수인의 대리인.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두 분 중에 내가 친한 분한테 사바사바에서 싸게 사고 팔게 팔고 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경비할 때 경락인 있어요. 이분도 경비 신청하고 이분도 경비 신청. 내가 이분도 대리인, 이분도 대리인. 내가 내 마음대로 짜죠. 돈 많이 번 사람이 경락을 대는 거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나한테 대리인 섬겨서 집을 팔아오라고 해요. 그럼 내가 사보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방 대리를 하거나 내가 자기 대리를 하면 안 돼요. 팔아오면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뭐 사바사바해갖고 야 시세가 이래갖고 이런다 이렇게 할 확률이 많잖아요. 본인의 해악을 끼칠 영향이 많으니까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나 자기 계약은 안 된다. 그게 제한을 가는 겁니다. 공동대리는 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공동대리를 어떻게 하시냐. 소멸은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냐.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는 언제 소멸하냐. 만약에 대리인이 남용했을 때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차 하나하나 합니다. 자, 대리권을 발생한 첫 번째 임의 대리인과 법정도로 나눕니다. 임의 대리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요.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임의 대리는 대리권이 언제 발생하냐? 아, 본인이 대리권 부여해주면 대리인이 된다니까요. 대리권이 발생한다니까요. 이 수권 행위는 뭐냐? 어떻게 되냐? 분류식입니다. 요식을 좋아하는 코드도 다 가능하고 여기는 또 뭐라고 하냐면 중요도 않은데 비출현 행위입니다. 돈이 안 들어요. 대리권을 부여도 내가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타인의 재산이 증가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냐? 비출현 행위라고 부릅니다. 또 뭐 있나? 뭐 없죠? 자, 법정 대리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 법정 대리인과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부모님. 누가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선임한다? 변호사 선임한다고. 변호사 선임한다고요. 법률의 그냥 형사사건과 달라요. 형사사건은 사형 5년 이상이면 무조건 국선 변호사 이상을 무조건 선임해야 되는데 그건 별개 때문에 법률 규정은 부모님, 채권자, 민법상 채권자, 그 다음에 누가 있으냐면 유연 집행자 있죠? 이런 사람 법률의 규정에 정해있습니다. 뭐 이거 안 중요해요. 뭐 친권자 여러분들은 친권자 하나 마시면 돼. 뭐 유연 집행자이고 뭐 상속 뭐 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을 부여되는 겁니다. 상속재산 관리인 같은 거, 유연 집행자라는 거. 아니 유연은 이런 게 있잖아요. 법원에 지정해 주잖아요. 지정, 유연 집행자라든가 상속재산인데 상속재산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법원이 지정해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아실 것은 이거는 친권자 하시면 돼요. 그러게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셨죠? 자, 범위. 똑같아요. 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면 정원대로 가면 됩니다. 문제는 정하지 않는 경우요. 아니, 매매와. 그럼 매매를 하면 돼. 아, 임대해와. 그럼 임대하면 되고, 너 사와. 그러면 사오면 돼요. 정해서 문제가 아닌데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수권행위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자, 보관행위는,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무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제. 왜요? 좋은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수선을 할 때. 아니, 물건을 팔아하는데 이게 좀 후지거리해요. 후지거리하니까 이게 놔두면 이게 막 더 무너져. 그럼 수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해야죠. 근데 무제한, 수선 이런 거,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범위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용하고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않는 범위 내에서. 예컨대, 자, 예금을요, 찾아서 뭘로 하냐? 주식으로 사요.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되겠죠. 아, 성질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되고, 또 뭐냐? 무이자로 바꾼다든가. 이런 건 안 되겠죠. 무이자를 이자로 바꾼다,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이용이나 성질에 관한 경우에 성질을 변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정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은 처분권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처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분이. 자, 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보관하라 있어요. 사과 2박스 보관하는데 사과 썩고 있네? 그럼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이건 처분행위예요,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로 가야 됩니다. 뭔 아셨죠? 물건의 부패나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건을 임대해서 물건이 아니라 건물을 보관하라 해. 관리하라 했어요. 근데 처분했어요. 팔아버렸어.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안 됩니다. 뭐 아셨죠? 그 말의 뉘앙스 아시겠죠? 처분이란 말. 그런 처분은 보존행위에 해당이겠죠? 됐어요. 자, 이거 누구냐? 자,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가면 돼요. 법률.